이게 말이 돼? 당신이랑 헤어진 지 8년이 됐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내 아이들이야? 8년 전 아들 못 낳는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8년 뒤 그녀는 남편과 판박이인 새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왜 돌아온 걸까? 복수일까? 기적일까? 아니면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완벽한 계획의 시작이었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재벌 윤기훈의 저택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건설업계의 거물 집안답게 위험 있는 한옥과 서양식 별관이 어우러진 대저택이었죠. 하지만 그 넓은 집 안에는 늘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감돌았어요. 기훈은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윤 회장 부인은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며느리 백서윤을 불러 차를 마시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서윤아,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우리 집안은 300년 전부터 대를 이어온 명문가란다. 아들 하나 없이 어떻게 가문을 잇겠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홀짝였어요. 명문의대를 나온 똑똑한 여자였지만 이 집에서는 그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만 중요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고 한방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보, 다시 한번 병원에 가봅시다.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기훈의 목소리에는 애정보다는 의무감이 배어 있었죠. 서윤은 남편의 눈빛에서 점점 차가워지는 온도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기훈에게 서윤은 아들을 낳아줄 도구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유산 후 받은 불임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온 날 서윤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겠구나. 우리 기훈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날 밤 기훈은 서윤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마치 사업상 계약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서윤 씨, 우리 좋게 마무리합시다. 위자료는 충분히 드릴게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서윤 씨라니. 3년 동안 여보라고 부르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서윤 씨가 되어버렸네요. 가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집안이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서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석 달 후 기훈은 28살의 젊은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였죠. 8년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 부인의 칠순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시골 최고 호텔을 통째로 빌려 치른 성대한 잔치였죠. 지역 유지들과 사업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기훈은 새 아내 김유진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여전히 아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기다려주고 있었죠. 첫 번째 며느리와는 다른 대우였습니다. 오후 3시쯤 호텔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돌린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죠. 백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의 그 서윤이 아니었어요. 더 아름다워졌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오는 서윤의 손에는 3명의 아이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아빠 할머니 집이야? 가장 큰 아이가 묻자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라서 인사드리러 왔어.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쏠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기훈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특히 첫째 아들은 어린 시절 기훈의 모습과 판박이었어요. 윤 회장 부인이 서윤을 발견하고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80평생 처음 보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서윤이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아빠도 보고 싶어 했고요. 기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유진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죠.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아이들, 기훈 씨랑 똑같이 생겼네. 설마 서윤 씨가 재혼해서 낳은 아이들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기훈 씨를 닮았지? 서윤은 태연하게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빠 찾으러 왔어요. 기훈은 서윤을 별실로 끌고 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8년 만에 다시 본 전처,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 닮은 아이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도대체 뭔 짓이야? 저 아이들이 누구야? 서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보는 그대로예요. 내 아이들이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왜 이렇게 나를 닮았어? 글쎄요. 누구일까요? 서윤의 미소가 기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울면서 사과했을 서윤이 이렇게 당당할 리 없었거든요. 장난하는 거야? 당장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 말해. 왜요? 궁금하세요? 기훈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서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죠. 밖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하객들이 모두 웅성거리고 있었고 기훈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죠. 여보, 저 여자가 뭐예요? 저 아이들은 또 뭐고요? 기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신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요. 다음 날 기훈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둘러 친자 확인을 요청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죠. 그 일주일이 기훈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어댔거든요. 재벌 3세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몰래 아이를 셋이나 뒀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아니면 서윤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우연히 기훈을 닮았다는 추측도 있었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기훈은 검사지를 보며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돼? 서윤이랑 헤어진 지 8년이 됐는데 어떻게 내 아이들이야?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확실합니다. 저 아이들은 의뢰인의 친자가 맞아요. 기훈은 미칠 것 같았어요. 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도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시내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기훈이 찾아와 따져도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기훈이 더 초조해 보였죠. 그 무렵 아이들의 담임 교사 이현우가 서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교사였어요. 32살의 미혼남이었죠.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가끔 어른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서 현우는 서윤과 아이들을 걱정했어요. 갑자기 시골에 나타나 화제가 된 이 가족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서윤은 현우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한편 기훈의 집안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 부인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자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훈아, 정말 내 아이들이 맞다면. 어머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확실했어요. 기훈은 서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까지 꿇었죠. 제발 말해줘. 어떻게 내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야? 우리 헤어진 지 8년이나 됐잖아. 서윤은 여전히 미소만 지었어요. 정말 궁금해요? 그렇게 알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추측해보세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훈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서윤의 여유로운 태도가 더욱 화가 났거든요. 예전 같으면 벌써 무릎 꿇고 사과했을 여자가 이렇게 당당할 리 없었죠. 그때 서윤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기억해요? 기훈이 서류를 받아든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받았던 정자 동결 보관 동의서였어요.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재벌 3세의 전처가 아이 셋을 데리고 나타난 사건이 연예계 스캔들을 제치고 1위 뉴스가 됐어요.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죠. 윤기훈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들이다. 아니다. 전처 백서윤이 다른 남자와 살면서 낳은 아이들인데 우연히 닮은 거다. 정자은행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들도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어요. 사진 기자들이 서윤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지만 서윤은 태연하게 아이들과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7살, 6살, 5살이었는데 모두 천재적이었거든요. 첫째 윤서준은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풀었고 둘째 윤서민이는 피아노를 곧잘 쳤어요. 막내 윤서한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죠.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예의였어요. 기자들이 무례하게 굴어도 공손하게 인사했고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누구냐는 질문에도 아이들은 똑같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알려주실 거예요. 기훈의 회사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윤건설의 후계자에게 숨겨진 아이들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이 사진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죠. 회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진실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윤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요. 현우는 아이들을 더욱 각별히 챙겼어요. 학교에서 기자들이나 구경꾼들이 몰려와도 아이들을 보호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어요.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죠. 현우의 따뜻한 마음씨에 서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훈의 현재 아내 유진은 매일 울었어요. 남편에게 전처와의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저 아이들이 당신 아이예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확실했으니까요. 서윤은 이 모든 혼란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습니다. 서윤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서윤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안녕하세요. 백서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8년 전 제가 윤기훈 씨와 결혼했을 때 불임 치료를 위해 작성한 정자 동결 보관 동의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권유한 대로 남편의 정자를 냉동 보관했죠.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혼 후에도 이 정자는 제 명의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윤기훈 씨 모르게 인공수정을 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3년에 걸쳐 아이들을 낳았어요. 기자회견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윤기훈 씨에게 복수하려고 하신 건가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복수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다른 거였어요. 무엇이었나요?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빠라고 불러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저에게 있지 않았죠. 의학의 힘을 빌리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꾸 아빠를 찾더라고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왜 우리랑 안 사는지. 그때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기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서윤이 한 일은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다른 문제였죠. 사람들은 기훈을 비난했어요. 아내를 아이 낳는 도구로만 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불임이라고 해서 여자를 버리다니 너무 잔인하다. 서윤 씨가 불쌍해. 저런 남자를 만나서. 기훈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사진들이 사퇴를 요구했고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인 윤 회장 부인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어요. 기훈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기훈은 어머니 병실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어요. 서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아이만을 위해 결혼했던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죠. 한편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우가 자주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줬죠.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일을 벌이고서. 괜찮아요. 이제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서윤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함께 살 수 없다는 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담담했어요. 엄마의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우리는 엄마가 있으면 돼. 첫째 서준이가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기훈은 아이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서윤이 거절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기훈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당신이 나를 버릴 땐 아무 이유 없었죠. 난 단 하나의 이유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모든 소동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시골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기훈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고 아내 유진도 이혼을 요구했어요.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죠.
넓은 저택에 혼자 남은 기훈은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기훈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서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했다는 것을. 아이를 낳아줄 도구로만 봤다는 것을. 그 대가가 이런 참혹한 복수였던 거죠. 서윤은 새로운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아이들은 시골 학교에 다니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더 이상 기자들도 찾아오지 않았고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죠. 현우도 서윤을 따라 전학을 왔어요. 조용히 서윤과 아이들을 지켜보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 선생님이 우리 아빠가 되면 안 되나요? 막내 서한이가 물어보자 서윤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어느 늦가을 오후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마을 놀이터에 나갔어요.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죠. 서준이와 서민이, 서한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일상이 있을 뿐이었죠. 기훈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없었어요. 자신이 당한 만큼만 돌려준 거였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진짜 아버지를 보여줬고 자신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찾아줬거든요. 저 멀리서 현우가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달려가서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서한이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현우는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우와, 정말? 우리 서한이가 최고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복수는 모두 끝났고 앞으로는 오직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놀이터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새로운 아빠가 될지도 모르는 현우까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훈은 텅 빈 저택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릴 땐 아무 이유 없었죠. 난 단 하나의 이유로 돌아왔어요. 기훈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죠. 서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영혼. 이제 누구도 서윤을 판단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세상에 없던 복수는 결국 세상에 없던 자유를 가져다 준 셈이었죠. 서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평화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